자, 금요일은 IT의 날. 네, HSL 파트너스의 이영수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되지 않을까요? 진짜? 아, 그냥 찔러봤는데요. 네, 그렇답니다. 아니, 뭐 네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 네네. 뭐 제가 뭐 알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모릅니다. 네, 모릅니다. 뭐 2시까지. 그게 이제 네. IT 정책에도 어떤 영향을 좀 줄까요? 아, 크게 대선 줍니다. 주자들이? 네.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IT 예산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네. 특히 이제 뭐 네. 어느 분이 되든지 간에 잘 그렇죠. 돼야죠. 미래 성장 산업은 키워야죠. 네. 네. 어제부터 이제 뭐 어제부터가 아니라 사실 근 한 달여 동안 지금 가장 뜨거운 키워드와 이슈는 NFT와 메타버스 네네. 이 주제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런 관련된 디바이스 결국에는 뭐가 있어야지 갈 거 아니에요. 그 맞습니다.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관문. 그렇죠. 네, 이것을 구현하기 위한 그 기업들이 이제 미국에서부터 뜨겁게 주목을 받고 있고, 그렇죠. 엔비디아하고 퀄컴 통신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런 것들이 주목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기업을 또 찾아봐야 되겠죠. 네네. 네, 오늘은 그렇죠. 어떤 네, 오늘 오늘 아침에 좀 많이 해가지고 이게 좀 예, 좀 많이 떠버렸습니다. 네. 이게 속된 말로 김새다 그러는데요. 그러게요. 심택입니다, 심택. 심택. 네, 아, 제가 이걸 이렇게 뜰 줄 모르고 네, 준비를 했습니다. 네. 사실 그 리포트가 이렇게 쏟아져 나와 버렸네. 어제 네네, 이제 이영 그렇죠. 대표가 네네. 원고를 아마 저녁 네네. 때쯤에 네네네, 이제 맞습니다. 작가분한테 네네. 드린 것 같고 네네, 아침에 이걸 막 써가지고 하기가 좀 쉽진 않아서. 네, 그렇죠. 네. 네. 자, 근데 이제 심택은 어떤 네. 회사인지 조금 네. 요거 듣고 뒤에 네네. 또 뭐 시간 봐서 네네. 다른 걸 붙여보든지 하죠. 네, 아. 일단 지금 그 반도체 기판, 그러니까 PCB인데 이제 반도체 쪽 서브스트레이트를 주로 이제 하는 업체고 네.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공급 부족 사태로 인해서 이제 반도체 기판이 계속 공급이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계속 뭐 매출 성장하고 수익성이 같이 올라가는 추세고 원래 그동안의 쇼티지라는 거는 시스템 반도체 쪽 중심으로 쇼티지가 계속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플립칩 BGA라든지 플립칩 CSP라든지 이런 쪽은 계속 쇼티지가 났는데 심텍 같은 회사는 메모리 기판 비중이 높습니다. 네. 메모리 기판이 70% 이상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대덕전자라든지 뭐 삼성전기라든지 이런 회사들에 비해서 좀 수혜폭이 작다라고 했었는데 최근에 또 메모리 기판이 또 공급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빵 떠버린 거고요. 네. 어제 그리고 3분기 실적 나왔는데 너무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기대보다 너무 잘 나왔고 그리고 이제 4분기에 대한 어떤 실적 가이던스 상향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공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요. 저 오늘 따라붙는 건 조금 물론 제 설명 듣고 단타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겠지만 네. 조금 이거는 조금 이제 이슈가 길게 등장해버려가지고 물론 맞습니다. 네. 증권사의 리포트 영향도 분명히 클 것 같고 맞습니다. 네. 자, 시세가 하여튼 지금 오르고 네네. 있는데 네네. 연결성으로 오를 네네. 거냐 네네. 이거는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네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다 이슈가 되는 게 이제 공급망이잖아요. 그렇죠. 뭐 미국도 지금 이제 연말 쇼핑 시즌을 맞이해서 계속 엉켜 있는 거를 국가적으로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피부로 느끼는 게 대표적으로는 요소수입니다. 맞습니다. 네. 석탄에서부터 그렇죠. 엉켜가지고. 근데 이게 반도체도 어쨌거나 우리나라는 원료를 수입해 와서 그렇죠. 제조를 하는 나라잖아요. 맞습니다. 네. 2차 제조라고 그렇죠. 해서 중간 제조. 중간 이런 제조. 것 네.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나 아니면 전체적인 산업에 대해서 내년도에 그 어닝,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추정치를 조금씩 내리는 경향이 그렇죠. 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것이 어떤 영향을 네. 줄 건지. 일단 그렇죠. 전반적으로는 다 지금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데 일단은 우리 가장 작년부터 좀 익숙한 단어 이제 코로나19와 함께 익숙한 단어가 쇼티지라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쇼티지가 이게 계속 끝날 듯 끝나지 않는 게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지금은 반도체 기판 쪽으로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반도체 기판이 업황이 안 좋은 게 아니었어요. 코로나19 이전에도 한 2년 정도 계속 좋았는데요. 이게 2년 정도 좋았는데 최근에 이제 갑자기 이 그 수요가 너무 이게 생각지 못한 수요들이 막 터지면서 네. 너무 이게 공급 부족이 일어났고 지금 뭐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 정도지만 사실 일본의 뭐 이비덴이라든지 신코텐키라는 업체들은 영업이익률이 20%포인트씩 막 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는 이거 정말 많이 오른 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어떻게 예단할 수는 없지만 당분간은 이게 쇼티지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이제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걸 돌파하고자 이제 신기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테크 마이그레이션, 네네. DDR5 얘기들을 네네. 지금 꺼내잖아요. 그렇죠.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했다라고 하는데 네. DDR5는 어떤 네. 건지 네네. 아시는 분들 계시지만 네네.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네네. 설명. 보통 반도체라는 게 설계의 변경이 있고 보통 공정, 미세 공정의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설계, 특히나 메모리 설계는 자주 안 바뀝니다. 이제 시스템 반도체 설계는 굉장히 자주 바뀌는데 메모리 설계는 이번에 한 6년, 7년 만에 바뀌는 겁니다. 원래 기존의 D램이라는 거는 DDR4라는 설계 어떤 규격에 맞춰서 설계가 진행되다가 이게 이제 DDR5로 처음으로 전환되는 건데요. 그 용량이 4배 정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통신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지고요. 그리고 전력 소모는 10% 이상 절감이 되는 거고요. 이게 인텔의 신규 CPU, 이제 엘더 레이크죠. PC용은 엘더 레이크라는 10나노 CPU에 맞춰서 이제 DDR5가 적용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서버 같은 경우는 이제 사파이어 레피즈라는 새로 나온 칩셋에 맞춰서 DDR5가 이제 적용되는 겁니다. 네. 자, 반도체 기판 중심의 기업이 네. 최고 실적을 달성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네네. 이거는 뭐죠? 심택의 3분기 실적하고 네네. 연관성 있는 거? 네네. 일단 지금 뭐 좀 전에 3분기가 도표를 좀 보긴 했는데. 네네. 3,660억 매출 나왔고요. 이제 네. 영업이익이 504억 나왔는데 심택이? 네네. 그 사실은 컨센서스가 한 400억 초반대였어요. 대부분의 어떤 증권사 리서치 쪽에서 사실 400억 초반대 나왔는데 예상했는데 한 100억 정도가 더 나온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4분기에 대한 어떤 추정치를 어떻게 늘려잡아야 되냐. 이게 예상을 너무 벗어난 이익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또 4분기에 대한 이익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지금 컨센서스가 많이 좀 지르는 쪽은 매출은 3천억 후반대, 거의 4천억 육박하다고 보고 있고 OP는 600억까지 지금 보는 증권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한편으로는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게 좀 굉장히 쑥 와닿았는데 이 기대감이 너무 높아지니까 이게 그러면 실제로 나왔을 때 이 기대감이 못 미칠 경우에는 오히려 또 더 이렇게 안 좋아질 수도 있겠다. 너무 기대감이 과도해지는 거는 좀 경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추정치를 계속 올리는 거는 이제 현재 맞습니다. 이게 뭐 실적이 나오니까 그렇죠. 하긴 한데. 흥분하는 거죠. 네. 모르겠다. 이건 진짜 모르겠네요. 진짜. 네. 좀 판단하기가 어려서. 네, 자, 맞습니다. MASP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했는데 네네. 이게 뭐죠? MASP 투자를 이게 통한 이제 고부가 중심의 포트폴리오 그렇죠. 전환. 이게 이제 미세 공정을 계속 하다 보면 기존에 이제 그 어떤 PCB라는 거는 도금을 하고 그 위에 노광을 하고 네. 식각을 해서 이제 이 회로를 깎아내는데요. 이게 식각을 그러니까 습식으로 합니다. 케미컬로 이제 이 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깔끔하게 회로 선폭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폭이 좁아질수록 더 이 웻 식각으로 하기 더 힘들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식각 공정을 쓰지 않고 그냥 도금 하듯이 이렇게 붙이는 공정이 있는데 그게 MSAP라는 거고요. 물론 이제 기존의 식각보다 굉장히 비쌉니다. 네. 비싸지만 이게 미세 회로 선폭에 구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뭐 이제 그 반도체 기판 중에서 좀 고부가 라인들은 대부분 MSAP라는 공정을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일본 자회사. 네, 일본에 자회사가 있나 봐요. 심텍 네네. 그래픽스. 맞습니다. 예, 여기 흑자 전환세. 네네. 이건 또 있나요? 심텍 그래픽스는 이제 일본 자회사인데요. 그동안 이제 계속 적자를 보다가 이게 이제 이 회사가 그 아이폰 쪽으로 이제 그 기판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폰의 어떤 반도체 기판인데 이게 CMOS 이미지 센서. 네. 그쪽으로 이제 기판이 처음 이제 들어가서 소니를 통해서 최종 납품이 되면서 실적 개선이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GPU 성능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GPU 성능이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 GPU용 그 DDR, 그러니까 D램, GDDR이라는 새로운 이제 그 규격이 나왔거든요. GDDR이 지금 6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기판이 또 이제 많이 최근에 물량이 많이 늘어서 연결실 쪽으로 이제 계속 이제 그동안은 연결로 실적을 까먹는 자회사였는데 이제는 좀 이제 이 기여를 하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자꾸 이제 연결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심텍의 내용이고. 네. 그러면은 심텍은 이미 주가는 네네. 반응을 했고. 떠버렸어요. 네, 그러면 떠버렸습니다. 유사한 네네. 쪽이 없을까? 네. 그걸 제가 오늘 39금에서 설명드리려고 유튜브 네네, 준비를 했는데 너튜브용으로 또 맛보기로 말씀드리면 지금 서브스트레이트, 그러니까 반도체 기판이 왜 쇼티지가 날까? 이거는 결국 후공정 산업에 대한 어떤 트리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후공정 산업이 엄청 커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패키징을 하기 위해서는 PCB를 준비해야 되고 네. 그게 쇼티지가 처음 PCB에서 나타나는 거고 이제는 후공정 패키지 조립 쪽에서도 나타날 거고 그리고 나중엔 테스트 쪽에서도 쇼티지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다 관련된
노출도가 높은 회사들이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DDR5의 뭐 아비코전자 이런 회사들이 계속 장기적으로 수혜를 볼 수 없는 밖에 없는 그림이라는 거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39급에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후공정 산업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네. 결국에는 공정이라는 게 네. 이게 뭐 반도체 공정이 네. 길이가 어느 정도죠? 원라인으로 하면은 네. 길죠. 전공정요? 뭐 그렇죠. 전문 공정을 다 한 원라인으로 다 그렇죠. 하진 않죠. 보통 팹에서는 전공정을 하고 후공정은 또 다른 이제 다른 그 전공이라서. 외주로 주로 하고 있고. 전공정 라인만 네. 이게 뭐 네,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고요. 이제 보통 뭐 P2, P3 같은 공장 네. 같은 경우는 축구장 크기 뭐 몇십 배. 개, 한 20개, 30개 정도. 그 공정에 네. 엄청나게 많은 네. 공정이 들어가죠. 맞습니다. 네, 많이 그 들어가.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또 재료 하나 빠지면 쇼티지입니다. 재료 들어가야 네네, 되고. 그렇죠. 참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거는 하여튼 나중에 네네. 또 저희 네네. 이 시간 관계상 네네. 너튜브를 통해서 저랑 같이 오늘 39금 증권 방송을 하니까 네네. 하나만 좀 짧게 여쭤보고 끝낼게요. 네네. 이 TOF, 타임 오브 네네. 플라이트, 네네. 이 메타버스 때문에 네네. 그 이슈가 좀 됐었잖아요. 맞습니다. 이즈미디어? 네네. 아직도 그게 주목이 되나? 그 회사는 이제 그쪽 TOF 쪽 검사 장비 쪽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좀 약했던 부분들이 삼성이 TOF를 다시 채택하는 게 중요한데요. 네. 아직까지는 이제 좀 그 하이엔드 모델을 다시 채택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TOF를 가지고 어떤 킬러 앱들을 내놓으면 거기에 네. 따라서 빨리 패스트 팔로우로 나갈 텐데 그러면 결국 삼성도 AR, VR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갤럭시 AR, VR 내놔야 되거든요. 그럼 TOF를 쓰지 않고 이걸 센싱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HSL 파트너스의 이영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